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정치권에 보냅니다. 고급진 정치 컨설팅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윤석열 대통령 순방을 마치고 왔습니다. 순방 마치면 되게 좀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들썩들썩 하는데 하락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거 보통 심각한 상황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왜 이렇게 지지율이 지지부진합니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죠.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지지율이 출발점부터 좋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것도 나쁘지 않다. 바닥치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예. 근데 문제는 더 내려가면 바닥 아래로 가는 거니까. 근데 5월 10일 취임하고 5월 20일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찾아서 네. 역대 가장 빠른 네. 방한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하고 그때는 좀 분위기 좋았죠. 이때 좀 올라가면서 네. 과반 이상으로 40% 후반대.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정직한 숫자예요. 뭐냐면 48%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얻었던 득표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취임 때 컨벤션 효과로 야, 내가 찍진 않았지만 그렇지. 국가를 대표하니까 우리 대통령이니까 밀어주자.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41% 얻었는데 취임 초기에 70% 80%만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정직하게 시작을 해서 힘들게 과반 이상으로 넘어갔는데 문제는 첫 해외 순방은 굉장히 득점 포인트로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이때 더 떨어졌다? 그게 김종인 전 위원장 이야기대로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저는 이 정당 네. 집권 여당 쪽에서 네.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면 말이죠. 집권당이 다 뭉쳐가지고 뭐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그리고요 사건을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포커스를 대통령한테 맞추도록 해요. 야당에도 야단치고 네. 야당이 분란을 일으키면 네. 대통령 순방 중에는 좀 조용히 합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네. 자기네가 더 시끄러워. 예. 심지어는 뭐 당대표 비서실장이 하필 이때 사퇴를 해. 뭐 일이 뻥뻥 터지니까 이건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국민들이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정 관계가 중요한데 아니 대통령 혼자 뭐 내외가 해외에서 저렇게 뭔가 돋보이기 위한 또는 뭐 세일즈 외교 또 이제 가치와 안보 동맹 역설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자당의 의원들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별로 백업하지도 않고 귀등으로도 듣는 것 같지 않고 권력 투쟁에만 골몰해 있고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이 다 뒤집어 쓰는 거다. 물론 대통령 행보에도 의전상의 미스라든가 크고 작은 실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앞으로 이제 보완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런 문제를 이제 뒤에서 좀 뒷받침해야 할 집권 여당의 지금 내부적인 내용 파행이 너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이 뭘 잘못해서 지지율이 내려간 건 아니다. 그리고 원래 정당이 시끄러운 거잖아요. 민주주의 요체는 원래 좀 시끄러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네.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 네. 특히 이제 뭐 도어 스태핑하면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지만 말과 행동이 좀 권위적이잖아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통령이 권위적인 모습을 볼 때 싫어합니다. 그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도 그랬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도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정당의 오너가 아니다. 이를테면 이 전문가 CEO로 영입이 돼서 갑자기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수층에서 충성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각종 여론조사 보시면 TK, PK에서 50% 중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도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전통적인 보수층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찍었지만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2030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2030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투표 내지는 정치 혼란감이 소진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를 놓고 갈등이 지금 격화되고 있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보수정당의 2030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자산 가격이 급격히 폭락하고 있는데
2030 같은 경우에 영끌에서 주식, 코인, 부동산에 투자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딱히 대책을 못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이를테면 이제 이 공매도 같은 거를 전면적으로 차단한다든지 시장 개입을 통해서 이 자산 가격 하락을 막았는데 지금 대책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든다면 이게 2030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이탈했지만 민주당으로 아직 가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정치 무관심층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례로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20, 30대 투표율은 30%에 머물렀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전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탈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터닝포인트의 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 당분간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엄 소장님이 분석하신 아주 종합적인 여러 가지 다 동의가 되는데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되는데 아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 구조의 근간은 뭐냐면 경제예요. 네. 지금 계속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클린턴 행정부 때 미국에서 네. 썼던 슬로건인데 이게 지금 국내에 등장을 한 게 경제 문제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 대통령의 이 인식은 어떤 거냐면 이거 외부 요인, 네. 미국 연준에서 금리 올리고 하니까 우린 따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가 내긴 어렵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요. 그렇게 발언을 하는데 네. 우리 가장은 우리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듣기 싫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이건 이제 어떤 기대감 우리가 기대를 줬는데 실현을 못 시켰어. 그럴 때 우리가 희망 고문이라고 하고 또 더 화가 격화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권 교체 요인은 가장 핵심은 부동산인데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겠다고 20몇 차례의 대책을 내면서 때려잡았는데 끊임없이 과열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은 정부. 이건 뭐 10개 중에 7, 8개를 잘했어도 이거 하나 때문에 정권 교체에 아주 중요한 타격이 됐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 정부는 경제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한덕수 경제부총리를 왜 선임했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야당도 겪었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겪었던 국무총리라 협치가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총리 메시지는 협치와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고 네. 두 번째는 경제 전문가다. 대통령이 이 법조인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니까 국무총리는 그래도 국가 경제를 아는 고위직을 지낸 관료를 앉혔는데 경제에 대한 대책은 없다. 그다음에 경제부총리도 상당히 좀 나쁘지 않은 추경호 부총리가 네. 이 야당도 큰 반대는 없었어요. 네. 기재부 출신. 기재부를 잡았고 그렇고 전반적으로는 경제 관료로 가는 듯 했는데 막판의 문제가 뭐냐 금융감독원장 등 초유로 검사 출신이 금융기관 장을 맡았네 이런 거 좀 물음표 뿅뿅이었는데 지금 경제해법이 안 나오니까 인사 잘 한 거야? 뒤늦게 이제 국민들이 갸우뚱거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저 총리하고 경제부총리하고 지금 뭐 경제 대책 내고 있는 거야? 그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대해서 지금 뭔가 진행이 되는 거야? 근데 언론에서 심각하다는 문제는 계속 제기하는데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위원회도 만들어지고 비상회의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거든요. 우선순위가 1, 2, 3, 4 뭐 해야 된다. 근데 지금 하나예요. 오늘부터 시행되는 유류가 인하 37% 법정 최대 한도. 네. 그것 외에는 별로 언론에 회자되는 해법 없다. 이거 좀 위기죠. 위기. 반전의 계기가 있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반전의 계기가 있죠. 방금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모든 책임의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돌리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한덕수 총리 인준 언제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20일 날 했어요. 20일. 그러니까 네. 5월 20일 날 했는데.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오는 날. 네, 오는 맞아요. 날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정상회담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국정 발목을 잡아서 이 모든 입법과 기타 정책 수단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물론 이 경제 침체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의 그 경제 위기는 미중유의 위기다. 특히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주식과 코인 빼고는 다른 경제 지표에서는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세 가지 분석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반등의 계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근본적이고 구조적이라면 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데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네. 일단 이
권위적인 말과 행동, 뭐 그것은 바꾸면 금방 바꿀 수 있는 거죠. 본인이 노력을 하면.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2030 대책은 일단 이준석 대표의 네. 갈등을 좀 부드럽게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회가 지금 2달째 파행인데 민주당이 발목 잡기로 파행됐다는 뭐 그런 분석도 있지만 근데 어쨌거나 정부와 여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을 설득해야죠. 설득하려고 노력해야죠. 근데 노력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력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 봅시다. 우리가 대선과 지방선거를 영렵후 민주당이 졌단 말이죠. 예. 네. 진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평가는 지난 4년 평가도 있지만 3월 9일 대선 이후에 민주당이 한 행동을 네. 이 6일 지방선거에서 평가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 당장 이게 국회 파행 그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리고 검수완박 하지 말라는 건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이 이 법사위 문제를 갖고 계속 국회를 파행시키는 거는 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길 바라는 거다. 윤석열 정부가.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국민만 손해입니다. 바로 이 국회부터 정상화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민주당의 파행 책임도 있고 제가 보기엔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파행 책임도 있는데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국민 눈높이는 아유 정치권 여야가 똑같다. 사실은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쪽에 잘못도 있고 저쪽에 잘못도 있는데 지방선거 전에 이른바 검수완박. 저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분리되지도 않았거니와 정부 들어와서 시행령으로 다 원래 상태로 돌려지거나 검찰의 권한은 더 강화되고 있다. 네. 심지어는 이제 행안부가 경찰 권력도 확실하게 이제 틀어쥐는 통제력을 더 세게 그립을 가져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면서 이제 검경이 다 정부, 행정부의 수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검수완박 한 거야? 민주당 바보 아니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점수만 깎아먹고. 네. 근데 그 심판을 지방선거에서 받았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요인이 커요. 그 다음으로 넘어왔는데 자 이제 집권 여당은 우리는 행정부를 가졌지만 정치 권력을 우리가 쥐었지만 입법부는 지금 민주당이 독재하고 있다. 독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크죠. 입법부에서는. 대안을 내요. 자 그러면 법사위원장 줄게. 대신 약속을 좀 이행해. 그 약속 이행이라는 게 한 두 가지 정도인데 네. 하나는 사개특위 만들었고 어쨌든 이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법안들은 통과됐고 이제 곧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입법 보완을 해야죠. 그럼 이건 안 할 거예요? 국민의힘은? 우린 반대했으니까 몰라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이걸 굴리는 건 행정부예요. 법을 국회가 만들지만.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사개특위에 참여해서 자 검수완박은 못 막았지만 그 후속 작업들은 우리가 함께 하겠다. 혹은 우리 입장을 더 강하게 불어넣겠다. 움직여야 되는데 팔짱 끼고 있고 이거 집권당의 모습 아니고 그래서 법사위원장 준다고 했는데도 지금 안 받고 그리고 7월 1일 날 소집을 하자 민주당이 했더니 원내대표가 없어요. 필리핀에 가서. 네. 저는 원내대표만 필리핀 특사로 갈 수 있습니까? 여당에 그렇게 인사가 없습니까? 마르코스 대통령 취임하는 게 굳이 원내대표가 가야 됩니까? 국회가 마비된 이 시점에 네. 이런 부분에서는 집권당이 책임 방기하는 게 더 크다. 이렇게 그래서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최영일 평론가 말씀하신 윤 대통령 집권 초기 지지율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립니다. 5월 16일에서 18일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청문회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승희 박순애 후보자 청문회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찰청장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 원구성 됩니까? 자, 그 전에 제가 반론의 기회를 못 얻었기 때문에. 네. 자, 그 얘기와 함께.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경찰을 통제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 팩트가 좀 잘못됐어요. 과거 정부가 어땠는지 아세요? 민정수석실이 있죠. 민정수석실 산하에 치안비서관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치안비서관은 서울경찰청장 가기 전에 실세가 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치안비서관 하다가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장 갔다가 그런 경우가 그다음에 경찰청장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많았지 또 네. 절대적이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것이 꼭 경찰 통제냐? 그러면 경찰도 어떻게든 통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청와대 통제는 받고
행안부 장관 통제는 안 받겠다는 심사입니까? 자, 이런 반론 하나 드리고. 제가 이분 경찰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한마디 할 수 있는데 경찰 인사권에 대해서 청와대가 치안비서관실 그리고 국정상황실 그 민정수석실에서 이렇게 인사에 대해서는 관여는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개입하지 못하도록 여러 절차가 있었는데 이 청와대에 있는 민정수석실이 사라지면서 행안부로 이렇게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네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사개특위 얘기하셨는데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조건으로 두 개를 전제 조건을 걸었어요. 맞아요. 네, 첫 번째가 사개특위고 두 번째가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미 그러니까 실행을 했죠. 헌법 권한쟁의 소송 그거 정지 취소해라. 자 그런데 지금 집권 초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정대라고 하는데 당은 사실 서열 3입니다.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용산 대통령실하고 정부가 움직이는 걸 당에서 어떻게 못 막습니다. 그 전제 조건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애초에 사개특위만 갖고 이를테면 이제 딜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국회 원구성 해야죠. 넘어가죠. 네. 주말에 해야 됩니다. 네. 주말에 해야 돼요. 네, 주말에. 빨리 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월요일 날 본회의 해야죠. 네. 전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데요. 아마도 사개특위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직은 9월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국회 원구성을 해서 일단 청문회 해야죠. 열릴까요? 네. 그래서 저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합의가 된 거죠. 동의가 되는 거죠.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의 권한쟁의 소송 같은 거 그 당이 노력은 해보겠다. 하지만 우리 소관은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얘기는 해볼 수 있죠. 정부 측에 자 야당이 이런 요구를 하는데 한번 좀 재고해 보시오. 근데 법무부가 싫습니다. 우린 이거 끝까지 갑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권선동 원내대표들이 얼굴을 자주 맞대잖아요. 그럼 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완강하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그거 할 수 없는 거죠. 민주당이 뭐라 그러겠어요. 가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제스처는 서로 해보자. 이렇게 엄 소장님하고 얼굴 맞대고 네. 한 세 가지 서로 풀어야 될 조건이 있어. 근데 주진우 이 진행자가 안 받아줘. 근데 제가 노력은 해볼게요. 제가 출연 조금 더 했으니까 한번 방송 끝나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고 나서 엄 소장님한테 안 들어줘요.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엄 소장님이 저한테는 큰 불만이 없으실 거 아닙니까? 주진우 이 기자는 미워하더라도.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제스처를 왜 안 하고 네. 그 해보지도 않고 안 돼. 이제 이런 게 문제인 거고 서열은 아까 말씀하신 거 인정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주말 사이 풀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특사 때문에 제가 조금 원성을 높였지만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일 들어옵니다. 네. 끝났어요 이제 이 취임식. 대통령도 오늘 들어왔습니다. 네. 대통령 오늘 막 귀국했고 3박 5일 급박하게. 필리핀 갔다가 원내대표 이제 막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배웅할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었는데 네. 오늘 마중할 때는 이준석 대표가 있었어요. 네. 이것도 정치적 해석이 분분해요. 네. 그러면 이제 정말 여독을 풀 새도 없이 토요일 오후 일요일 하루. 이 하루 반이 이 원구성 협상의 마지노예요. 지금 월요일 날 1일 날 소집했다가 4일로 민주당이 미뤄줬잖아요. 네. 주말 사이에 논의해 봅시다. 그럼 하루 반나절 동안 권성동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자 이거는 받겠고 이거는 못 받겠고 이거는 노력해 보겠지만 내가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고 이게 타협이잖아요. 근데 나서겠냐고요. 제가 보기엔 여행 가방 들고 들어와서 저는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 특사니까 잘 다녀왔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필리핀에 잘 전달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나토 정상회의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끝나고 그다음에 주말은 훅 가면 다음 주는요. 원구성이고 뭐고 간에 이준석 대표 징계 정국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요. 네. 정치권의 관심은 특별히 국민의힘의 관심은 온통 이준석 그렇죠. 대표 그렇죠. 징계 어떻게 되냐 거기에 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작년 7월에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이준석 대표가 당선된 뒤에 7월인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준석 대표는 선물처럼 정치권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하도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그 정치권 전반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에도 이준석 대표라는 존재는 여러 가지 인품 논란도 있고 뭐 심지어 싸가지 얘기도 있고 하지만은 저는 일종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준석 대표가 와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트로이카 체제로 보수 주류를 교체했기 때문에 지금 선거에 이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른바 친윤으로 얘기되는 네. 분들이 네. 이 이준석 대표를 중도 사퇴 네. 이렇게 이제 추진하고 있죠. 시키려고. 예. 그런데 사실 그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 마음속에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이 윤석열 대통령의 본래 마음이 이 이준석 대표의 중도 사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것을 아무튼 참침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 그게 네. 바로 친윤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의 이 상납과 무마 의혹은 2013년 일입니다. 네.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원 끝나고 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부 초기였는데 그래서 저는 그 20대 중반의 혈기왕성한 나이인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네. 인재사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징계 수위가 4가지가 있습니다. 제명, 탈당 권유, 그리고 이제 당원권 정지, 경고. 그래서 앞에 3가지를 하게 되면 네. 당대표를 해고하는 셈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정치 사상 당대표를 해고한 적이 있습니까? 딱 한 번 있죠. 정의당에서. 근데 그것도 윤리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위에서 면직 처리를 의결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대장당에서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친윤의 마음이 어떻든 간에 이 선물처럼 온 이준석 대표를 해고하긴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다고요? 예,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해고할 가능성 아니면 징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네, 물론 이제 친윤이 네. 헤어질 결심을 했겠죠. 그렇죠. 이 박찬욱 감독의 영화. 자, 그렇지만 네.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다. 방금 엄 소장님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약간 거친 발언이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약간 거친 발언이 있었다는 거, 예의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다는 나오니까. 겁니다. 자, 4가지 뭐 이런 건데 그 뭐 정치권에서 막 던지는 얘기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빠른 시나리오를 써볼게요. 네. 지금 이제 엄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지만 좀 빠르게 가면 날리지 않을 거면 이 지경까지 안 온다. 지금 헤어지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고 압박을 최대한 하다가 어차피 당대표를 날리는 게 더 리스크가 크지. 국민에게 어떤 저항을 우리가 받을 거야. 그럼 결국은 손잡고 타협하고 좋게 가야 되는데 나가라고 등을 떠밀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완강해요. 네. 그럼 정말 징계를 해서 당대표의 직을 정지시켜야 하는 것인가. 이것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 이렇게 이제 신문에 난단 말이에요. 이건 윤 대통령의 또 국정 지지율을 깎아먹는 행위예요. 이거 해당 행위예요. 이 자체가 해당 행위. 이준석 대표의 개인적인 윤리 문제는 둘째치고 스스로 함께 죽자라는 싸움을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내에서, 집권 당내에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그룹은 이 차기 총선의 공천권 문제 때문에 청년 정치를 이대로 바라보면 이준석이 우리 다 청소해버리겠구나. 우리 더 버텨야 되는데 물갈이 하려는 거지 지금 혁신위가 이미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준석을 다음 주에 날리는 것이 친윤그룹의 계획인데 자, 이준석 대표는 끝까지 버틴다 그랬어요. 경고? 그래도 나 할 거예요. 당원권 정지 3개월, 6개월? 그럼 정지되어 있는 기간 동안 당대표 직무 정지했다가 당원권이 살아나면 나 할 거예요. 이것도 소송할 거예요. 한동훈 장관 못지않게 모든 법적 조치 다 할 거예요. 그다음에 재심 청구도 할 거고 절차가 많습니다. 행정소송도 할 거고 그럴 거예요. 자, 근데 그럼 당대 분란이 계속 가고 이준석은 결국은 날아갈 위험이 높죠. 날아간 다음이 문제예요. 이준석을 날린 다음에 말씀이 좀 길어지시니까 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2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이준석 대표를 쳐낼 만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 국민의힘 사정이 녹록지 않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2030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만약에 이준석 대표를 날리게 되면 2030은 아마도 토사구팽 내지는 자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2030이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할 수도 있어요. 전 그런 면에서 결국은 서로 몰아내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지만 쉽게 몰아내질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이 싸움을 통해서 진 적이 없습니다. 자, 복귀해 보시면 선거 때도 그랬고 늘 이겼어요. 그게 또 정치라는 게 싸워서 이기는 게 어디 있고 또 지는 게 어디 있고 가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가출해서 또 후드티 같이 입었는데 그런 걸 이준석의 승리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천권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총선이 이제 내후년 4월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차기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를 통해서 이 혁신 선점에 나서고 있다. 뭐 그 정도는 인정할 수 있지만 이 공천권 행사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논쟁 이게 네. 민생과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다 그렇죠. 네. 네. 이게 무슨 그가 국민을 위해서 권력 투쟁이죠. 네,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권력 투쟁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 대통령 뭐 하고 있냐,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냐, 국회는 뭐 하고 있냐, 민주당 너네는 뭐 하고 있냐 이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대통령 거리를 두죠. 나는 당의 수장이 아니고 행정부의 수장이다 이렇게 네. 선언을 했어요. 당의 문제는 관여하지 않는다. 자, 조영일, 엄경영 시간 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